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좌 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코인에 입문하시면은 이제 이 예수금을 어떤 식으로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 관리를 어느 정도 내가 이 포션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뇌동매매 할 수 있거든요. 막 이거저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돈이 있으면요 막 자꾸 뭔가를 사고 싶어지거든요. 아 요거 갈 것 같은데 야 요거 조금 사고 요거 조금 사고 요거 조금 사고 계속 이제 막 쥐고 있다가 뭐 계속 이렇게 사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의 그 비율을 딱 정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딱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일단 전체 금액의 30%,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죠. 30%면 그리고 1,000만 원에 40%, 그럼 400만 원이겠죠. 예, 400만 원. 그래서 이 3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40% 전체 금액의 이 40%, 이 400만 원은 우량 코인, 예를 들면 시총 뭐 20조 이상 되는 애들.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 여기 제가 이렇게 예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총 20조가 됐다고 넘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작년에 신고가를 찍은 애가 있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때 찍고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 폴카닷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계속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이클 한 번을 달린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애들은요. 일단 차트 얘네들은 일단 제외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뭘 하냐면 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시총이 큰 애들이거나 차트상 괜찮거나 제가 이제 차트상 그, 그 매매 원칙에서 얘기한 게 있죠.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있는가, 정고점을 음봉 없이 돌파했는가, 뭐 241선 위에 있는가, 뭐 이런 매매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코인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분할로 하나 200, 뭐 하나 200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금액의 40%는 우량 코인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같이 계속 깔아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대전제는 우상향을 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차트상 확실하게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율을 미리 딱 이렇게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한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둔 돈을 뭐 아무거나 막 갑자기 오늘 같이 뭐 이클이 막 달리니까 나 여기 이거 넣을래 그래가지고 이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요, 기준이 없어져요. 뇌동매매의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한 10%에서 20%를 요걸로 갖고 이제 단타 위주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스윙이나 중장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10% 20%니까 뭐 100에서 200만 원이겠죠. 예.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트렌디한 코인. 근데 트렌디한 코인은 제일 강세인 애를 쫓아가면 돼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가 엄청 잘 갔거든요. 디센트럴랜드도 그랬고요. 엑시도 그랬고, 뭐 엑시 잘 갔죠. 엑시가 최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런 애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다 요런 그 NFT나 게임 관련 애들이 다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중에서도 제일 잘 가는, 뭐 작년에 이 엑시가 1등이었으면 얘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얘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한번 그 최고점 한번 찍고 내려오거든요. 이제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강세인 애가 가고 나면 나중에 뒤늦게 뭐 보라, 왁스 뭐 이런 애들이 뒤늦게 쫓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난 얘네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떨어질 때 뭐 조정 이렇게 ABC 나올 때 얘네는 푹푹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트렌디한 코인은 이렇게 좀 상위에 속하는 그런 코인들을 하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 된다면 이번에 가장 먼저 달린 게 웨이브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저는 무슨 호재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뒤늦게 이제 지금 쫓아간 게 지금 이거 이클은 사실 뭐 시총도 사실 이 정도 급이 아니라 얘는 조금 원래 컸던 애인데 지금 작년에 아예 얘는 뭐 재미 못 봤죠. 이클은 뭐 6만 원 갔었나요? 뭐 그러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코인은 웨이브, 이클, 그 다음에 세럼하고 오미세고 뭐 이런 애들 지금 초기에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유의 깊게 한번 보고 있다가 얘가 지금 초기에 반짝 이렇게 가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 이클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비토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요런 애들 바닥에서 지난 상승장 때 뭐 그냥 바닥에서만 맴돌았던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 뭔가 트렌디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 해 무슨 또 뭐 어떤 호재성 뭔가 기사가 있거나 뭐 그런 애들,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것을 쫓아가는 코인들이 뭐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계좌 관리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 관리함에 있어서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돈이 내 돈이 2천만 원이라는 이 예수금이 상당히 좀 중요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잃지 않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잃지 않는 거거든요. 잃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내가 이렇게 뭐 이거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차트를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이클을 보고 있는데 이클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요 지점에 내가 한번 내려오면 여기 지지받고 여기 다시 돌파하면 나 요때 내가 이클 쪼아보고 있다. 나 여기서 매수 200만 원 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좀 가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처음에 정했던 그 기준, 내가 처음에 정했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 그래도 나 이클 이거 너무 아쉬운데, 나 이거 갈 것 같은데 아쉬운데, 막 계속 그러고 계속 하면 조금 오르면 또, 넣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를 완전히 내가 원하던 그 기준에 부합하게 돌파를 할 때만 내가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갈 때 그때 해야 돼요. 여기서 깔짝깔짝대고 있는데 여기서 얘는 그냥 가겠지 뭐 해가지고 매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그래서 절대로 차트를 잘못 보고 들어갔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을 치든가 매수를 유보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은 예수금 1,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막 물려 있는 게 있거나 기존에 이제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지금 내가 마이너스 막 30%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상승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이 예수금이 생겼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예요. 내가 여기에 한 500만 원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야. 그러면은 제가 지금 35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50만 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서 나 500 정도 여기다가 물 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상승장이 되면요, 얘 차트를 보면서 그냥 이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때만 물타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현금을 뭐 한 3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운이 좋게
이 30% 정도는 코인에선 금방 막 상승하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얘 30% 마이너스인데 나는 얘 본전 넣으면 나 이건 미련 없이 던질 거야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제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물렸겠죠? 여기서 매수를 300만 원을 했는데 500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물려서 여기 마이너스 이제 150 돼서 이제 350만 원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전이 됐어요. 본전이. 그러면 미련 없이 다시 500만 원 지금 150만 원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딱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래요. 막상 여기 오면 매도를 안 해요. 조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갈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매도를 안 하고 수익을 내려고 갑자기 이 기준이 확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이거는 투자 격언에도 있거든요. 내가 정한 기준이 바뀌를 마음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전이 오면요 반드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물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물렸다라고 내가 제대로 보고 들어갔는데 물렸으면 분명히 여기 전고점 돌파하다가 무너져서 물린 상황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행히 운 좋게 본전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무너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A, B, C.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50이었는데 이 C는 더 내려가요. 그럼 이때보다 더 큰 손실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전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내가 마음 먹었으면 본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는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꼭 그 코리니 분들은 이것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 내가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하기 이전에 딱 이렇게 포션을 정해서 30%는 이렇게 하고 40%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뭐 30%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게 좀 위험한 상황 막 그냥 뇌동매매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잘 정해서 매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